자, 반갑습니다. 독서부터 할까요? 오늘? 자, 우리 10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독서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 느낌인가?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커진 것 같지? 그냥 오늘 느낌 이상한 거지, 그냥 내가. 그치? 왜 내가 커진 것 같지, 키가? 이상한데? 자, 10페이지. 이거 했습니까? 했네. 자, 내가 잘못 체크했다. 자, 12페이지도 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안 했죠? 좋습니다. 자, 우리 한 3개 지문 정도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칠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예술 지문인데요. 자, 2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예술은, 자, 예술가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예술가가, 자, 어떤 입장, 관점, 견해. 여기에 플러스 예술적 경향.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보면, 스텝 1에서 요 지문 했었어요. 요 다음 지문도 스텝 1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째 줄에 단토의 미술 종말론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지? 미술 종말론. 자, 그것처럼 예술가 입장과 관점, 견해, 예술적 경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되게 비슷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인문지문이죠. 그럼 인문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 학자, 무엇, 어떠하다. 그렇지. 이게 논이잖아요. 그래서 논에서 우리는 수직 독해를 했단 말이지. 맞죠? 수직 독해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B니까 당연히 뭐 B 프라임, 그 다음에 B2 프라임.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상대성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인문지문에서는. 객관적, 자, 그러면 뭐 주관적, 그지? 선천적, 그럼 후천적. 자, 이런 상대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지문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번째. 자, 2번째는 우리가 요 다음 지문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요 다음 지문에서 특정 예술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특정 예술. 우리 요 다음 지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지문 한 장 넘기면 이거 기억날 거예요. 뭐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깜피돌리오 광장인데요. 자, 여기 보면 특정 예술, 특히 회화와 건축이 제일 많아요. 이거 이외에 뭐 조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회화와 건축이 가장 좀 많더라. 그래서 이 녀석들은 자, 선지가 어떻게 보통 구성이 되냐면, 자, 표현 방법과 자, 바로 효과 의도. 의도는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 방법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 의도에 밑줄 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주셔야 선지에서 표현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효과 의도로 선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읽고 바로 찾아가서 볼 수 있게 표현 방법의 동그라미, 효과 의도의 밑줄. 자, 요 2가지 방향성이 그냥 전체 사실 예술 지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자, 거기 우리 14페이지 14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사실 스텝 1에서 우리는 2번 문제만 풀었었어요. 2번 문제만 풀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체 문제에서 1, 3번이 자, 추가가 됐고요. 의외로 1번적인 1, 2, 3번이 좀 높았어요. 오답률이 생각보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자, 요걸 우리가 잘 읽고 나머지 이 흐름으로 가요. 수직 독해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말들을 쭉쭉쭉 엮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시간 드립니다.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의외로 까다롭거든요. 7분 43초. 시작.
어머나.
볼게요. 매력적인 오답에 걸렸어. 그럼 맥락을 봐야지. 맥락을 볼 때는 그러나를 중심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체 흐름의 맥락을 보면 답이 보여. 지금 여기 전체 핵심을 좀 못 잡았어. 체크해놨네? 체크해놨는데도 지금 실수한 거야. 지금 해놨는데 실수했어. 자, 같이 볼게요. 이게 섬세하지 않으면 좀 틀려요. 의외로 1번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1번. 자, 같이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끌고 가나 봐봐. 자, 20세기. 이런 무조건 네모 쳐야죠. 20세기 우선 네모 쳐야 되고. 자, 미술의 특징은 이게 무엇이죠? 자, 미술의 특징 동그라미. 자, 어떠하다의 밑줄 치세요? 다원성이다. 이 다원성의 반대는 획일성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성으로. 다원성의 반대는 획일성이다. 다원성이다.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원성으로 끌고 갈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든 미술적 창작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밑줄 치세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다원성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미술과 미술 아닌 건 얘기가 마지막 단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힘 받아 넘깁니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자, 미술 종말론, 자, 동그라미 한번 잡으시고, 미학인데, 단어가 주는 부정과 어감이 아니라, 뭐가 눈에 들어와? 모든 것이 미술작품. 여기에 밑줄 쳐야죠. 그쵸? 중간에 그러나 그런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 계속, 자, B', B2'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될 수 있게 된, 뭐니? 개방적 밑줄 잡아야 되고 생산적 밑줄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의 정답이 3번이에요. 예술작품 생산이 정체가 아니라 개방, 생산, 다원성이에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런데 화제가 2개가 나옵니다. 새로운 상황일까? 이전부터 왔을까? 그러면 글이 어떻게 돼 있어? 문장이 2개잖아. 그럼 뒤에 보통 힘을 심쳐.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기다 밑줄 쳐봐. 이전부터 이어진, 여기만 밑줄 쳐봐. 여기다 Q라고 쓰세요. Q&A 구조거든? 그러면 answer 찾아야 돼, answer. answer가 어딨냐면, 다음 단락 2번째 줄에 있죠. 낯선 것은 아니다. 그쵸? 그럼 얘가 바로 answer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것이 아니야. 자, 2번째 단락 갈게요. 여기도 그러나 그런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뭘 계속 잡고 가야 돼? 다원성을 머릿속에 계속 잡고 가야 돼.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 됐죠? 그럼 어떤 관점? 자,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자, 여기 물결.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 여기다 물결 쳐야 돼. 이 관점을 가지고 요 2번째 단락이 모두가 됩니다. 됐죠?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 그럼 주체적 선택을 머릿속에 잡고 가야 돼. 자, 볼까요?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낯선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 때, 자, 네모. 시작된 화가의 서명 밑줄. 이게 주체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문장이 그러나 그런 데 없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서명은,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봐. 자, 화가의 서명은, 이게 우리가 이제 화제로 끌고 가봅시다. 화자의 서명은 어떠하다?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에
정신적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밑줄. 아, 그러니까 서명이 뭐야? 서명은 저작권이다. 그러니까 1번에 1번이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이다. 했죠? 방금 읽은 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의외로 1, 3에서 갈렸거든요. 1번 문제. 그래서 3번 선지 이따 볼게요.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힘 받아 계속 넘어갑니다.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럼 여기서의 사례는 저작권에 관련된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만의 방식. 그렇죠? 이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볼게.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 이거를 놓쳤어. 무슨 얘기냐면 형식의 이러한 앞에 거 받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뒷얘기예요, 앞얘기예요? 앞얘기잖아요. 이러한 자율화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 형식의 자율성은 르네상스 때인 거예요. 16세기. 됐지? 르네상스 때. 자,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자, 동그라미 잡고요. 화제죠? 밑줄 쳐. 자기중심화. 이제 뒤에 자기중심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왜요? 앞에 형식 얘기했죠? 그럼 뒤에는 내용 얘기로 가야죠. 상대성으로. 자기중심화로 이어졌습니다. 17세기 네모. 자, 17세기 네모 잡고요. 자,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성인 아니고요. A, not. 그럼 어디? 일상의 밑줄.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갑니다. 자, 19세기 네모 잡아줘야죠. 앞에가 일상. 그렇죠? 그럼 뒤에 뭐야? 내면이 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앞에 17세기는 외면이구나, 외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0세기 미술 네모 잡아줘야죠.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 이렇게, 그치? 자, 이게 우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자율성의 발휘.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 해주는 거예요? 즉 이전부터 이어져 온 거나 다름없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바트. 자, 여기서 핵심 딴뚜. 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구분되는 20세기 만에, 자, 20세기만 네모 질적 차별성으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형식과 내용이었는데 질적 차별성.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뭘 그려? 어떻게 그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뭘 그리니? 어떻게 그리니? 자, 그러니까 저기 윗단락에서 17세기는 뭐야? 일상을 그렸고 19세기는 내면을 그렸잖아. 그렇지? 뭘 그려? 자,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가? 곧 내용 뭘 그려? 형식 재료 어떻게 그려? 이것처럼 자, 전시적 요소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시적 요소 딱 보니까 뒤에 반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읽었죠. 그랬더니 밑에 전시적 요소인데 앞에 B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전시적 요소에서 선생님은 세모를 쳤어요. 세모를 쳤고요. 반면에 역부위표를 해놓고 밑에 줄 비전시적 요소에서 역세모를 친 거예요. 구분이 확 되게.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전시적 요소에 의존해서 가능했습니다. 반면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됩니다. 다원성이죠? 그죠?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성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시적 요소는 더 이상 구분이 불가능해졌다. 그렇지? 저기 첫 단락의 세 번째 줄.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쫙 지문을 찢을 수 있겠지, 그지? 이제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자, 그것의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합니다. 현대미술, 그래서 어디까지? 비평까지도, 그치? 미술이다라는 얘기예요. 3번 문제에서 뒷샹의 쌤은 자, 소변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기성품이죠. 그죠? 소변기가 기성품이죠.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는 아니네요. 밑에는 뭐 기성품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기성품이고 뒤에 서명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됐죠? 비전시적 요소. 정답 1번이고요. 1번 문제에서 3번 한번 보세요. 아까 설명했죠?
형식의 자유로는 17세기 네덜란드가 아니라 르네상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읽으면서 놓친 것 같아요. 이걸 틀린 친구들은 실수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미켈란젤로의 자, 캄피돌리오 광장인데요. 자, 우리는 3번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스텝 1에서. 3번 문제. 특히 이 3번 문제의 핵심은 A, not B였어요. A, not B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부터 5번 선지 보세요. 3번 문제. 자, 1, 2, 3, 4는 차이고요. 자, 5는 공통점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보기에 사례가 나왔지만 대응성이 아니라 비교형인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A, not B였어요. 우리가 과학기술은 자, 사례가 나오면 대응성이었잖아요. 인문지문에서는 비교형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선지도 차이점과 공통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의외로 몇 번 많이 틀렸냐면요. 우선 3번이 제일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2번이 그 다음 많이 틀렸습니다. 자, 시작!
자, 됐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1번에 5번이고요. 자, 2번에 2번이고, 타원형의, 그 다음에, 자, 3번에 3번입니다. 그쵸? 대부분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치고 넘어갈게요. 가볍게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자, 바로 뭐죠?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이 효과 의도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2번 문제는 또 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정도만 할게요. 핵심만 좀 해볼게요. 캄피돌리오 광장은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 이게 화재. 자, 그래서 원은 동그라미, 자, 화재예요. 자, 집중성과 엔드 나와서 오른쪽 보니까 확산성 있네. 그래서 셈은 집중성 세모, 확산성 역세모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광장은 A not B가 나왔네요. 그래서 확산성 X 치고 집중성의 세모를 딱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집중이란 말이 눈에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니까 기마상. 자, 기마상 동그라미 잡고요. 자, 밑줄 쳐볼까요? 타원이진 두 개의 초점을, 자, 사라지게 하는 효과. 그렇죠?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그러면 이때 타원의 그 초점에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마상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이, 기마상. 자, 광장을 하나의 중심을 가진, 결국 뭐예요? 원형 공간처럼 변모시킨, 이거 뭐예요? 이것도 효과 의도죠.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진짜 상징적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위계감이죠. 그렇죠? 밑에 위계감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락 갑니다.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별장식이 눈에 보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별장식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거의 효과 의도는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있어요. 하늘의 12구역. 그렇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마상. 자, 기마상 동그라미, 이게 바로 우주의 중심이네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5번, 자, 2번에 2번, 자, 3번에는 A, not B. 왜? 보기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얘는 확산적 속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프레임은 다음에 할 거고요. 거기 우리 저희 과학기술 갑시다. 이거를 늘 체크 안 했더니 헷갈려. 오늘부터 체크할 거야. 우리 저기 우선 51페이지 한번 봐요. 51페이지. 이거 했죠? 이거 했고요. 그럼 다음 것도 했다 싶은데? 했죠. 자, 그럼 혹시 54페이지. 자, 하십시다. 자, 칠판 봐요. 자, 팁 하나 던질게요. 여기서 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이건 쌤이 좀 복사를 좀 해주세요. 잠깐만. 아니다, 이거 복사 안 해도 되겠다. 자, 보세요. 전체 흐름을 봐드릴게요. 쌤이. 제가 힌트를 우선 던지는 거예요. 힌트 던질 거고, 그거대로 여러분들 풀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노력해 보시고, 여기에는 참 할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가자.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거기 봐. 2번 봐봐, 2번. 2번에 보시면 기역과 니은, 그럼 기역, 니은을 보세요. 일단 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기역은 그레고리력이고요. 니은이 율리우스력이에요. 그럼 둘의 당연히 차이가 기준으로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가자. 자, 칠판 봐요. 자, 율리우스력이 P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레고리력이 S입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PS야. PS니까 뭘 잡으시냐면 쌤이 팁 하나 드릴게. 기준점만 잡아보세요. 기준점 잡으셔야 돼. 기준점. 자, 그럼 여기 기준점이 잡아주시면 요걸 기준으로 S, P. 여기 에이씨. 율리우스력. 자, 여기 원인이 나옵니다. 이걸 찾아야 돼.
자,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가 P. 팁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인의 반대가 뭐지? 하우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상대적 짝입니다. 그냥 문구도 비슷해. 문구도 비슷해. 짝. 그리고 나서 여기가 S가 돼요. 요게 힌트야. 여러분들이 원인을 찾고 하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잡아줘야 돼. 특히 늘 문제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만. 자, 요 두 개 찾으세요. 자, 시작.
자, 같이 볼게요. 아까보다 깔끔해졌죠? 삼색을 사용해서 깔끔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여기, 이게 이 지문의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582년, 자, 10월 15일이 됐습니다. 열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혼란.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P. 그지? 거기다 세모 치고 P라고 딱 쓰세요. 그럼 P면 어떻게 해결했니가 눈에 보여야 돼요. 오른쪽에 보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과감한 조치. 거기다 S. 과감하게 그냥 몰라 이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낸 선지가 일본의 1번 선지입니다. 11의 오차를 조금씩 나누어서 수정됐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요. 과감하게 꺼져 이리버리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로써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번 선지는 뭐예요? 상대성인 거예요. 그죠? PS와 상대성이 함께 만들어진 선지인 거예요. PS와 상대성이 함께 만들어졌다. 자,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어요. 그레고리력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했는데 여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천동설이 지배.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A not B라고 해도 돼. 맞지? 그리고 차이니까 체크가 됐어야 돼요. 됐죠? 지동설 자체, 천동설 자체는 힘이 같잖아요. 그치? 차이니까 체크가 됐어야 되고 넓은 의미의 그냥 의미로 봤을 때 A not B죠. 그럼 출제돼야죠? 바로 1번의 5번 선지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의 A not B 그 다음에 차이입니다. 이게 출제 요소가 됐죠. 자, 그래서 자,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여기서 만약에 느낌이 feel이 있었다면 아, PS구나. 전체 PS로 읽어야겠구나. 라는 눈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제출로 한번 볼래? 역법 개혁.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역법에다가 P, 개혁에다가 S. 문제가 있으니까 그지 개혁을 할 거 아니나.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자, 문제점 잡고 최초 원인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자, 율리우스력. 시저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자,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뭐였어요? 제정 당시입니다. 1년 길이의 평균값. 요거 세모 한번 쳐볼래? 1년 길이의 평균값 세모. 이것에 근거해서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밑줄만 탁탁 가볍게만 쳐놓으면 돼요. 물어봤을 때 찾아 올라갈 수 있게. 세부 정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 절기가 조금씩 앞당겨진 거야. 그렇지? 거기다 세모. 절기가 조금씩 앞당겨졌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밑에 쪽 오른쪽 제일 끝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P를 낳았다. 그렇죠? 부활절 정확 여기다 세모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13살짜리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에요.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했습니다. 칠판.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부활절의 정확성이에요. 이게 기준점이죠. 정확성? 안 돼. 됐죠? 돼. 됐습니까? 안 됐어. 맞지? 율리우스력, 그치? 안 됐어. 자, 그럼 최초 원인이 뭐였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자, 절기가 앞당겨졌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1년 길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상대적 짭을 잡아야 돼요. 여기는 무슨 년 길이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알겠지? 원인을 바꿔야 돼요. 상대적 짝. 짝. 여기 솔루션에는 무슨 년 길이의 평균값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절기가 앞당겨졌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절기가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따 한번 살펴보자고. 읽으면서. 요거 적어볼래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봐. 채워넣게.
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 그래서 율리우스처럼, 요거 가로 묶어야 돼. 율리우스부터 제안했다까지.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 자, 왜요? 이거는 보죠.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자,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가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딱 쓰세요. 출제 요소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4번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의 역법 얘기가 보기로 나오면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의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태양의 운동만, 그래서 선생님은 그 문제를 풀 때는 보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상대성, 그래서 강조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근데 뺐어 선생님이. 자, 그걸 강의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왜 오래 걸려? 1시간 동안 강의. 자, 갈게요.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계속 1년의 길이잖아요. 칠판 1년 길이. 그렇죠.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중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고, 자, 항성년은, 야,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기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그치? 근데 가져온 건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가져온. 야, 정말, 야, 이 대단한 사람이야.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 개념이죠.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서 절기에 부합하는, 자,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 항성년을 1년 길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항성년 X 쳐야죠. 굳이 얘기한다면 얘를 S로 생각했다가, 그쵸? 문제점이 생겨서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아니야. 그는 춘분과 추분 사이의 시간 간격은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 여기 어떻게 체크되어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체크하죠. 관계죠. 두 대상의 관계.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사례가 나오죠. 그 사례가 바로 몇 번 문제야? 3번 문제죠? 그쵸? 대응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대응성에서, 자, 여기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응합시다. 거기 57초, 60초 나왔나요? 그치? 안 봐도 돼. 단순하죠? 이해가죠? 그러면 얘가 뭐야? 회기년. 얘가 뭐야? 항성년. 이해갑니까? 이렇게 푸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 싸돌아다니는 애 누구니 얘? 그래, 철수 지구잖아요. 그렇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도 안 돼서 푸는 거예요. 전화 몇 번? 5번. 그치? 관계로 푼다, 관계로. 대응성, 관계로. 그죠?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 논쟁. 자, 논쟁 뭐야? 피. 논쟁은 피예요, 피. 어떻게 해결했니? 과감하게. 이 사람들 성격들 참 과감하게. 그지? 접어뒀어. 논쟁 꺼져! 그렇게 덮어둔 거야. 자, 어디 있습니까? 1번에 4번 선지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천문현상의 원인 규명에 관심, 아니요? 논쟁 안 했어요, 그냥. 그치? 그냥 접어두고. 자, 이것도 피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피했어요. 자, 그리고 뭐 상대성, 이런 거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에 나왔습니다.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그거하고 저기 1년 길이의 평균값 있잖아? 쌍화살표 딱 해버리세요. 아니, 그냥 엮어버려, 그냥 엮어버려. 그럼 이제 나오네요, 이제.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 그렇지. 그렇죠. 보이죠? 짝 보이죠? 뭐뭐 길이의 평균값, 뭐뭐 길이의 평균값. 그치? 짝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였어? 절기가 앞당겨졌는데, 그럼 여기 뭐야? 자, 눈으로 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또 짝이 보이죠? 절기가 들어맞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 지문 진짜 예쁜 지문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쫙 맞아지는 지문이야.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볼까요? 2번이 좀 재밌는데, 기억과 니은. 자, 읽고 나니까 이 둘의 차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럼 질문 던질게. 기억과 니은의 기준점이 뭐예요? 정확성이죠? 그게 정확성이잖아. 정확성. 그리고 뒤에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 적절한 거니? 그래요. 적절로 나왔잖아요. 적절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문의 핵심을 묻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적절이라는 것은 주관식처럼 푸는 건데, 자, 그냥 지문의 핵심 잡으세요. 이 지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정확성이잖아. 맞아? 근데 문제가 그냥 적절이야? 맞네. 자, 그럼 보세요. 정확성을 기준으로 잡고 두 개의 선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찾아봐. 정확성을 기준으로 잡고 두 개의 선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2번과 4번이 눈에 들어와야지. 이해가죠? 2번과 4번이 눈에 들어와. 그래, 정답 몇 번? 2번.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3번, 자, 2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에, 자, 5번입니다. 잠깐, 쉴게요.